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5절 주의 세계 속에서 만나지는 존재자의 존재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세계는 작은 범위 세계를 말해요. 가정세계, 작업세계, 작업장으로서의 세계는 작업세계라고 불리고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모여 사는 가정은 가정세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학교 세계도 있고요. 직장 세계 또 등등 소규모의 여러 세계를 말할 수 있고요. 보다 큰 규모의 세계는 공공 세계입니다. 공공적인 세계, 공공 세계이고 그것보다 더 큰 세계는 자연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늘과 땅과 죽을 자 인간들과 신적인 것들이 서로 반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세계는 자연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가장 넓은 범위의 세계이죠.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크는 작업장으로서의 세계, 즉 작업 세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나 후기 하이데크는 자연 세계라고 불릴 만한 커다란 세계, 즉 사중자라고 불려지는 하늘과 땅과 죽을 자 인간들과 신적인 것들 이런 이 네 요소가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세계를 다루는데 세계의 크기가 달라졌지만 공통적인 것은 지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유의성, 각각의 구성 요소가 다른 구성 요소를 의의 있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유의성이라고 하는데 그 유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에요. 주의 세계든 자연 세계든 작은 세계든 큰 세계든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의 세계 속에서 존재자가 만나진다면 이 존재자의 존재를 통해서 주의 세계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겠죠. 원서로는 90쪽인데요. 낭독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깝게 만나지는 존재자의 존재의 현상학적 제시는 일상적인 세계 내 존재를 실마리로 삼아 실행되는데 일상적인 세계 내 존재를 우리는 또한 세계 안에서의 또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와의 교섭, 음강이라고 명명한다. 교섭은 이미 배려의 방식들이 다양성 속으로 자신을 분산시켰다. 교섭의 가장 가까운 유형은 앞에서 나타내졌던 것처럼 그러나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는 인식함이 아니라 취급하면서 사용하는 배려인데 존재자들과의 교섭 방식은 인식함보다 배려함이 선행한다는 것이에요. 이 배려함을 취급하면서 사용하는 배려라고 표현했어요. 이러한 자신의 고유한 이것은 배려는 자신의 고유한 인식을 갖고 있다. 배려도 어떤 인식된 내용을 갖고 활용하면서 진행이 되겠죠. 현상학적 물음은 우선은 그러한 배려 속에서 만나지는 존재자의 존재에 관련된다. 여기서 요구되는 봄, 존재자를 어떻게 보는가, 존재자의 존재를 어떻게 보는가, 그 봄이 중요한데 이 봄의 보호를 위해서 방법적인 일로두기가 필요하다. 존재의 계시 및 해설 속에서 존재자는 그때마다 앞선 주제이자 공동 주제이고 본래적인 주제 속에 서 있는 것은 존재이다. 지금의 분석의 권역 속에서 앞선 주제적 존재자로서 출발점에 놓여 있는 것은 주의세계적인 배려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자는 그때의 하나의 이론적인 세계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사용되는 것, 제작되는 것 등이다. 인식은 배려보다 2차적인 것이에요. 배려가 추상화되면 이론적 인식으로 전환되는
될 수 있는데 하이데거 표현으로는 급변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나지는 존재자로서 그 존재자는 앞선 주제로서 하나의 인식함의 시선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러한 인식함은 현상학적인 인식으로서 1차적으로 존재를 보고 존재의 이러한 주제화에서부터 그때마다의 존재자를 공동 주제로 삼는다. 앞선 주제가 되는 것 존재자이고 본래적인 주제가 되는 것은 존재라는 것이네요. 현상학적 해석은 따라서 존재자의 존재하는 상태들을 인식함이 아니고 존재의 구조를 규정합니다. 존재에 관한 연구로서 그러나 현상학적 해석은 존재 이해력의 독립적이고 명시적인 수행으로 되는데 그 존재 이해력은 각기 이미 현 존재에 속하고 존재자와의 각종의 교섭 속에서 생생한 것이다. 현상 개념은 두 가지가 있었죠. 통속적 개념으로의 현상은 존재자이고요. 현상학적 개념으로서의 현상은 존재 내지 존재 구조라고 했죠. 그렇다면 현상학적 해석에서는 존재 내지 존재 구조가 문제시 되는데요. 이런 존재와 존재 구조는 존재 이해력의 명시적인 수행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네요. 현상학적으로 앞선 주제적 존재자, 곧 여기서는 따라서 사용되는 것 혹은 제작 중에 처해 있는 것은 그러한 배려 속으로 자신을 옮겨놓음 속에서 접근 가능하게 된다. 엄밀히 말해 자기를 옮겨놓음이라는 말은 오도적이다. 왜냐하면 배려하는 교섭이라는 이러한 존재 이용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비로소 옮겨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언제나 배려라는 교섭 속에 우리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우리가 자신을 그리로 옮겨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네요. 일상적인 현 존재는 이미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예컨대 문을 열면서 나는 손잡이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배려네요. 그렇게 만나지는 존재자애로의 현상학적 접근로의 획득은 오히려 몰려들면서 함께 달리는 해석 경향들의 밀어냄 속에서 성립한다. 만나지는 존재자애로의 접근이 방해되는데 통속적인 해석 경향들에 의해서 방해돼요. 이런 해석 경향들이 전통적인 또는 통속적인 해석 경향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밀어내는 식으로 현상학적 접근로가 획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 경향들은 하나의 그러한 배려라는 현상을 이와 같은 은폐하고 이와 한 가지로 한층 더 존재자를 이것이 이것 자체로부터 배려 속에서 배려에게 만나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은폐한다. 이렇게 위험한 잘못 붙잡음들이 분명하게 되는 때는 우리가 이제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물을 때이다. 어떤 존재자가 앞선 주제로 되어야 하고 현상의 앞선 존재자적 지반으로 확인되어 있어야 하는가? 사람들은 사물들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명한 대답과 더불어 찾아지는 현상의 앞선 지반은 아마도 이미 놓쳐져 있다. 가장 가깝게 우선 만나지는 존재자는 사물들이 아니고 용재자들이죠. 왜냐하면 존재자를 이렇게 사물로서 말걸음 속에는 하나의 명시적이지 않게 앞서 잡는 존재론적 성격 규정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1차적인 존재자는 사물이다 라는 것이 앞서 잡음에 해당하네요. 그러한 존재자로부터 존재로 더욱 물어가는 분석은 사물성과 실제성을 만난다. 존재론적 해설은 그렇게 전진하면서 실제성, 물질성, 연장성, 병존성 등과 같은 존재 성격들을 발견한다. 예, 지금 데카르트를 염두에 두고 해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데카르트를 계승한 칸트에게도 적용되는 말이고요. 그러나 배려 속에서 만나지는 존재자는 이러한 존재 속에서 역시 존재론에 앞서서도 우선은 숨겨져 있다. 사물들을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는 존재자로 명명한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는 존재자와 사물들이다. 용제자, 즉 도구들이 아니라 사물들이다. 그런 명명과 더불어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길을 잘못 드는데 비록 사람들이 존재자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뜻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다. 사물이라는 말로 존재자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뜻한다 해도 즉 존재의 면에서 어떤 다른 것을 뜻한다고 해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존재자적으로 그러면 존재의 면에서 이런 말이고요. 존재론적으로 그러면 존재의 구조의 면에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본래 무엇을 뜻하는지는 무기정적으로 남아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러한 사물들을 가치를 지닌 사물들로 성격 규정한다. 무엇을 가치는 존재론적으로 말하는가? 어떻게 이러한 가치를 지님과 지니고 있음은 범주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라는 이러한 사물의 구조에 어두움을 도외시할 때 배려하는 교섭 속에서 만나지는 것에 현상적 존재 성격이 이로써 만나져 있는가? 가치를 지닌 사물이라는 것 속에서 어떤 현상으로서의 존재 성격이 만나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답변은 아니다 라는 것이네요. 그리스인들은 사물들을 다음과 같이 사물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하나의 적절한 전문 용어를 갖고 있었다. 교섭물들 프라그마타, 다시 말해 사람들이 배려하는 교섭 프락시스 속에서 관계하는 것들, 그것이 사물들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전문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바로 교섭물들, 곧 프라그마타의 특수한 교섭적 프라그마티쇼 캐릭터, 성격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었고 교섭물들을 우선은 단순한 사물들로 규정했다. 우리는 배려 속에서 만나지는 존재자를 도구라고 명명한다. 교섭물이라고는 해놓고 존재자를 교섭물로 분석하지 않고 존재자를 오히려 사물들로 규정하고 사물들로 분석했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교섭 속에서는 필기도구, 재봉도구, 작업도구, 운행도구, 측정도구가 발견 가능하게 존재한다. 도구의 존재 유형이 명백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점은 하나의 도구를 도구로 만들어주는 것, 곧 도구성의 선행적인 한정을 실마리로 삼아 일어난다. 하나의 도구란 엄밀히 말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도구의 존재에는 각기 언제나 하나의 도구 전체가 속하고 이것 속에서 하나의 도구는 그 자신인 이러한 도구일 수 있다. 도구 전체 속에서만 하나의 도구가 구체적인 이러한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구 전체를 떠나서 하나의 도구는 구체적인 이러한 도구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의 도구란 엄밀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네요. 도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어떤 것, 에트바스 움주이다. 하기 위한 움주의 다양한 방식들, 곧 유형성, 기여성,
사용 가능성, 편리성 같은 거지. Dienlichkeit, Beiträglichkeit, Verwendbarkeit, Handlichkeit 이런 것이 하나의 도구 전체성을 구성한다. 도구들이 모여서 전체성을 이룩하는데 이런 도구 전체성 속에는 유용성, 기여성, 사용 가능성, 편리성이 있다는 것이네요. 즉, 이 도구는 저 도구를 위해 유용하고 저 도구는 그 도구를 위해 기여하고 그 도구는 저 도구를 위해 사용 가능하고 저 도구는 이 도구를 위해 편리하다. 같은 식으로 도구들끼리의 연관이 성립해요. 그 연관을 표현하는 말들이 유용성, 기여성, 사용 가능성, 편리성 등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도구 연관을 또는 도구 전체성을 구성한다고 말한 것이네요. 학위위함의 구조 속에는 어떤 것 외로에 어떤 것의 지시가 놓여 있다. 이 도구가 저 도구에 유용하다면 이 도구는 저 도구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명칭, 즉 지시와 더불어 예고된 현상은 뒤에 오는 분석들 속에서 비로소 그것이 존재론적 기원에 있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질 수 있다. 선행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지시 다양성을 현상적으로 시선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도구는 자신의 도구성에 상응해서 언제나 다른 도구의 귀속성에서부터 존재한다. 필기도구, 그러면 이 필기도구는 도구 전체성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속하는 것이 펜, 잉크, 종이, 받침대, 책상, 등불, 가구, 창문, 문들, 방이라는 것이네요. 이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시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유용하거나 기여하거나 사용 가능하거나 편리해요. 그런 식으로 서로 쓸모 관계를 맺고 있고 지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러한 사물들은 결코 우선은 독자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들의 총계로서 하나의 방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가장 가깝게 만나지는 것은 비록 주제적으로 포착된 것은 아닐지라도 방인데 더욱이 다시금 기하학적인 공간적 의미에서의 네 개의 벽들 사이로서의 방이 아니라 거주 도구로서의 방이다. 방도 도구라는 것입니다. 방은 거주 도구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거주 도구, 방에서부터 가구 설비가 자기를 나타내고 가구들이 어떻게 설비되었는지가 가구들이 설비 관계가 자기를 나타내고 이런 가구 설비 속에서 설비 관계 속에서 그때마다의 개별적인 도구가 자기를 나타낸다. 그럼 전체가 있고요. 관계가 있고요. 관계 속에서 개별자가 나타나는 것이네요. 이러한 개별적인 도구에 앞서 각기 이미 하나의 도구 전체성이 발견되어 있다. 이 도구 전체성은 방을 포함해서 가구, 책상, 침대 등등의 도구인데 그것들로 이루어진 전체성을 말하는 것이네요. 각기 도구에 맞추어 재단되어 있는 교섭은 그 속에서 도구가 유일하게 순전하게 자신의 존재 속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예컨대 의해 망치질은 스스로 이러한 존재자를 등장하는 사물로 주제적으로 포착하지도 않고 가령 심지어 망치의 사용함조차도 도구 구조 그 자체를 알고 있지 않다. 망치의 사용함이 주어가 되었는데 이것은 망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도구 구조 그 자체를 알고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어야겠지요. 망치질은 다만 여전히 망치의 도구 성격에 대한 하나의 알을 갖고 있을 뿐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망치질은 이러한 도구를 이것이 더욱 적절하게는 가능하지 않은 식으로 자기 것으로
삼았다. 더욱 적절하게는 가능하지 않은 식으로. 이 말은 가장 적절하게 자기 것으로 삼았다. 이 말이네요. 누가? 망치질이 무엇을? 망치를. 망치질은 망치를 자기 것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용하는 교섭 속에서 배려는 그때마다의 도구에 대해 구성적인 학위 이함, 음주의 자기를 맡긴다. 망치 사물이 멍하니 바라보아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곧 더욱 손에 움켜잡혀서 사용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욱 그것에 대한 관계가 근원적으로 되고 그만큼 더욱 감춰지지 않은 채로 그것이 그것인 바의 무엇으로 곧 도구로 만나진다. 망치질 자체는 망치의 특수한 편리성을 발견한다. 도구의 존재 유형을 곧 도구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용제성이라고 명명한다. 예, 용제성은 도구의 존재 유형, 즉 용제자의 존재 유형인데요. 다른 말로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존재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단지 도구가 이러한 자기에 입각한 존재의 안지자인을 갖고 있고 다만 여전히 등장하기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등장하지만 않고 쓸모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편리하고 또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 사물들의 이러저런 상태의 보임새에 대한 가장 예리한 단지 바라보기만 함은 용제자를 발견할 수 없다. 사물들에 대한 단지 이론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은 용제자의 이해를 결여한다. 사용하면서 취급하는 교섭은 그러나 눈이 멀어 있지 않고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봄 유형을 지히트 아르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도구의 취급을 인도하고 취급에게 이것의 특수한 숙달성 지허하이트인데요. 확실성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맥락에서는 숙달성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도구와의 교섭은 학위이함의 지시다양성에 자기를 맡긴다. 하나의 그러한 순응함의 봄이 둘러봄이다. 둘러봄은 지시다양성에게 자기를 내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도구들이 다른 도구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런 지시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둘러봄이네요. 실천적인 태도는 봄이 없다는 의미로 탈이론적이지 않고 그것과 이론적인 태도와의 구별은 단지 여기서는 고찰되고 저기서는 다뤄진다는 점 속에만 또 다름은 눈이 먼 채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 이론적인 인식을 망치에 적용한다는 점 속에만 놓여 있지 않고 오히려 고찰함은 다름이 자신의 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근원적으로 하나의 배려이다. 고찰함은 인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름은 배려를 말하는 것인데 고찰하는 인식도 봄을 가지고 있고 다루는 배려도 나름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론적인 태도는 둘러보지 않는 단지 바라봄이다. 지시관계를 둘러보지 않는 단지 존재자만을 바라봄, 단지 존재자의 성질만을 바라봄이네요. 바라봄은 둘러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규칙적이지 않고 자신의 규범을 방법 속에 자신에게 형성해 준다. 그렇죠? 자연과학적 인식은 인식 방법을 충실하고 인식 방법을 규범으로 삼아서 지키려고 하지요. 용제자는 이와 같은 이론적으로 포착되어 있지도 않고 그것 자체는 둘러봄에 대해 우선은 둘러보는 식으로 주제화되어 있지도 않다. 가장 가까운 용제자의 독특한 점은 그것이 자신의 용제성 속에서 이를테면 자신을 끌어당겨서 찌릭찌에네요. 본래적으로 용제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용제자의 독특한 점은 우리가 용제자를 인식하면서 고찰하면서 전제성에 있어서 인식하려고 시도해도 곧바로 자신을 용제성 속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독특한 점이다. 용제자의. 일상적인 교섭이 우선 체류하는 곳은 역시 작업도구들 자체도 아니고 오히려 제작품이 곧 그때마다 제작되어야 할 것이 1차적으로 배려된 것이고 따라서 역시 용제자이다. 제작품, 예컨대 구두가 제작되려고 할 때 구두는 제작품이지만 동시에 용제자이지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착용될 테니까요. 사용될 테니까요. 제작품은 지시 전체성을 지탱하는데 이것 내부에서 도구가 만나진다. 어떻게 해요? 제작되어야 할 제작품은 망치, 대패, 못의 무엇을 위함으로 망치는 제작품을 위한 것이고 대패도 제작품을 위한 것이고 못도 제작품을 위한 것이니까 제작품은 망치, 대패, 못의 무엇을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급변해서 도구라는 존재 유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망치, 대패, 못도 도구잖아요. 이 도구들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의 제작품도 역시 도구라는 것이네요. 제작되어야 할 구두는 착용을 위해 존재하고 완료된 시계는 시간의 일궈냄을 위해 존재한다. 배려하는 교섭 속에서 주로 만나지는 제작품은 즉 작업중에 처해 있는 것은 자신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자신의 사용 가능성 속에서 각기 이미 자신의 사용 가능성에 무엇을 위함을 함께 만나지게 한다. 주문된 제작품은 급변해서 단지 자신의 사용의 근거 위에서만 또 이러한 사용 속에서 발견된 존재자들의 지시 연관의 근거 위에서만 존재한다. 제작되어야 할 제작품은 그러나 다만 무엇을 위해 사용 가능한 것만이 아니고 제작함 자체가 각기 어떤 것을 위해 어떤 것을 사용함이다. 제작품 속에는 동시에 재료들애로의 지시가 놓여 있다. 제작품은 가죽, 실, 못 등에 의존해 있다. 가죽은 다시금 표피들에서부터 제작되어 있다. 표피들은 짐승들에서 끌어낸 것이고 이러한 짐승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육된 것이다. 짐승들은 세계 내부에서 사육됨 없이도 등장하고 또 역시 이러한 사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존재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제작한다. 그렇죠? 동물들, 가축들은 사육되지만 스스로 성장하니까 스스로 자신을 제작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세계 속에서는 따라서 자기 자신에 입각해 제작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이미 용제적으로 있는 존재자도 역시 접근 가능하게 된다. 망치, 집게, 못은 자기 자신들에 입각해서 자신들이 그것들에서부터 성립하는 그런 강철, 쇠, 구리, 암소, 목재 등을 지시한다. 사용되는 도구 속에는 사용을 통해 자연이 곧 자연산물들의 빛 속에서의 자연이 함께 발견되어 있다. 자연은 그러나 여기서 단지 전제적인 것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역시 자연력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된다. 전제적인 것으로 자연력으로 이해되는 건 자연과학적으로 이해된다는 것이고요. 자연과학적으로 이해됐을 때의 자연은 전제적인 것, 즉 전제자이네요. 숲은 산림이고 산은 채석장이고 강은 수력이고 바람은 돛들 속의 바람이다. 자, 이런 표현 속에서 이 숲이 용제자이고 산도 용제자이고 강도 용제자이고 바람도 용제자라고 설명된 것이네요. 발견된 주위세계와 더불어 그렇게 발견된 자연도 만나진다. 용제적인 존재 유형으로서의 자연의 존재 유형을 도외시할 때
자연 자체는 다만 그것의 순수한 전제성에 있어서 발견되고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발견에 대해 자연 자체는 다만 그것의 순수한 전제성에 있어서 발견되고 규정될 수 있다. 예, 자연과학적으로 발견되고 인식될 수 있어요. 이러한 자연의 발견에 대해 그러나 역시 작용하며 분투하는 것, 우리를 엄습하는 것, 우리를 풍경으로 사로잡는 것으로서의 자연도 숨겨진 채 남아있다. 동식물이 작용하며 분투하죠. 자기 영역을 확대하려고, 자기 종족을 확대하려고 분투하고 있죠. 이런 것은 전제성에 있어서 발견된 자연에서는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식물학자들의 식물들은 밭둑의 꽃들이 아니고 하나의 강물의 지리학적으로 고정된 기원함은 근거 속에서의 원천이 아니다. 그러니까 식물학적인 고찰, 지리학적인 고찰은 우리 현상학적으로 또는 현상학에 앞서서 이해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작되는 제작품은 자신의 사용 가능성에 무엇을 위함과 자신의 성립의 거기에서부터만을 지시하지 않고 자신이 거기에서부터 성립한다. 구두가 가죽으로부터 실로부터 성립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라는 말은 가죽, 실 등을 말하는 것이네요. 단순한 수공업적인 상태들에 있어서 제작품 속에는 동시에 착용자와 이용자에 대한 지시가 놓여 있다. 제작품은 착용자와 이용자의 신체에 맞춰 재단되며 그들은 제작품의 생겨남에 있어서 함께 거기에 있다. 12개 드리의 물품의 제작 속에서 이러한 구성적인 지시가 결여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지시는 단지 무규정적일 뿐이며 마음에 둔 사람들을, 즉 임의적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임의라는 것이 자기 뜻에 맡겨져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의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네요. 곧 이 사람들이 다수니까요. 그들의 평균치를 지시한다. 제작품과 더불어서 따라서 다만 영재적인 존재자만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인간의 존재형을 지닌 존재자도 만나지는데 제작된 것은 그를 배려함 속에서 그에게 용제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 착용하는 자에게 이용하는 자에게 용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한 가지로 착용자와 사용자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동시에 우리의 것이기도 한 그런 세계가 만나진다. 세계가 나타났네요. 그 제작된 것은 용제적인 것인데 이런 용제자와 더불어 세계가 만나진다고 했어요. 어떻게 만나지는 것일까요? 각기 배려된 제작품은 단지 작업장이라는 가정적인 세계 속에서만 가령 용제적이지 않고 오히려 공공적 세계 속에서 용제적이다. 이러한 공공적 세계와 더불어 주위 세계 자연이 발견되어 있고 각자에게 접근 가능하게 있다. 길들, 거리들, 다리들, 건물들 속에서 배려를 통해 자연이 특정한 방향에 있어서 발견되어 있다. 지붕을 갖춘 하나의 승강장은 앞천호를 계산해 넣고 공공적인 조명 시설들은 어둠을, 다시 말해 대낮의 밝음이 현존성 및 부재성이라는 특수한 변화를 곧 태양의 위치를 계산해 넣는다. 태양이 중천에 떴을 때는 밝은 것이고요. 밝음이 현존하는 때이고요. 태양이 져버렸을 때, 그렇죠? 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그때는 밝음이 부재하는 때이네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승강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강장은 이미 자연세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네요. 시계들 속에서는 각기 세계 체계 벨트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 우주 체계라고 해도 더 적합할 수 있겠지만 하이데거는 벨트 시스템이라고 썼으니까 세계 체계로 번역이 되었네요. 하나의 특정한 별자리, 즉 태양이 계산에 넣어져 있다. 만약 우리가 시계를 본다면 우리는 명시적이지 않게 태양의 위치를 이용하는 것인데 태양의 위치를 따라 시간 측정에 공무원적인 또는 사무적인 공공사무적인 천문학적 규제가 수행된다. 우선 또 현존하지 않게 용제적인 시계 도구의 사용 속에서 주위세계 자연이 함께 용제적으로 존재한다. 가장 가까운 작업 세계에 그때마다 배려하면서 몰두함이 지닌 발견 기능의 본질에 속하는 점은 각기 작업 세계의 몰두의 유형을 따라 제작품 속에서 다시 말해 이것의 구성적 지시들 속에서 알려진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다양한 등급의 명시성에 있어서 그 둘러보면서 전진함의 다양한 넓이에 있어서 발견 가능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네.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 유형은 용제성이다. 이것은 그럼에도 단순한 파악 성격, Auffassungscharakter 그런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에게 그러한 측면들, 아스펙트의 측면들이 더 씌워져 말해지는 것일 것이고 혹은 우선은 자기 자신에 입각해 전체적인 세계 자료가 이런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색칠되는 것일 것이다. 하나의 그렇게 방향지어진 해석이 간과하는 것은 이를 위해서는 미리 존재자가 순수한 존재자로 이해되어 있고 또 발견되어 있고 그 존재자가 세계와의 발견하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교섭의 속행 속에서 우위를 갖고 교섭의 인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이다. 교섭을 인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이다. 이 점은 그러나 이미 인식함의 존재론적 의의에 모순되는데 인식함을 우리는 세계인의 존재에 기초지어진 양상으로 제시하였다. 기초지어진 양상이니까 1차적인 것이 아니네요. 인식함은 배려가 변형된 것이고 배려에 기초를 둔 양상이네요. 인식함은 처음에 배려 속의 용제자를 넘어서 단지 전제적이기만 한 것의 노출애로 전진한다. 용제성은 존재자가 자기에 입각해 있는 식으로의 존재자의 존재론적 범주적 규정이다. 자기에 입각해 있는 이게 안지희인데요. 여러분 칸트의 물 자체가 독일어로 딩 안지희예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 용어는 자기에 입각한 사물이에요. 딩 안지희. 통상 물 자체라고 번역되는데 안지희. 안이 입각하다, 지희가 자기이다. 그 점을 살리면 자기에 입각한 사물, 그게 딩안지희예요. 근데 통상 자체적인 사물 또는 불 자체 이렇게 번역되고는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하이데거는 이 안지희라는 용어를 자체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지 않고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자기에 입각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제자가 주어져 있는 것은 그럼에도 단지 전제자를 근거로 해서일 뿐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전제자가 있고 이것에 가치가 덧붙여진 게 용제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데카르트가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나 이러한 논제가 일단 인정된다면 여기서부터 용제성의 존재론적으로
존재성 속에 기초를 둔다는 점이 귀결되는가? 용제자와 전제자의 관계가 용제성과 전제성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가? 그런 말이기도 하네요. 그러나 계속 뚫고 나아가는 존재론적 해석 속에서 제 아무리 용제성이 세계 내부적으로 우선적으로 발견되는 존재자의 존재형으로 확정된다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 제 아무리 순수한 전제성에 맞서 용제성의 근원성이 증명된다고 할지라도 도대체 지금까지 해설된 것과 더불어 세계 현상의 존재론적 이해력을 위해 최소한의 것이라도 획득되어 있는가? 하이데거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네요. 지금까지 하이데거는 용제성이 세계 내부적으로 우선적으로 발견되는 존재자의 존재 유형이라고 밝혀왔어요. 또 순수한 전제성에 맞서 용제성이 근원적인 것이다 라고 밝혀왔어요. 근데 이런 밝힘과 더불어 해결되지 않은 것은 세계 현상의 존재론적 이해를 위해 지금까지 논의된 것이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계 현상의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네요. 세계를 우리는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들의 해석에 있어서 그럼에도 언제나 이미 전제했다. 존재자들은 세계 내부적인 것으로 세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존재자들의 짜맞춤은 그럼에도 총계로서 세계 같은 것을 결과로 낳지 않는다. 아까 세계의 네 가지 의미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의 존재자적 개념으로서의 세계가 전제자들의 총계로서의 세계였었죠. 그렇다면 여하튼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로부터 하나의 길이 세계 현상의 제시로 인도하는가? 그게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이 제16절에서 세계 내부적인 존재자에 입각해 자기를 알리는 주위 세계의 세계 부합성 그랬네요. 세계 내부적 존재자에 입각해서 주위 세계의 세계 부합성이 또는 세계의 세계성이 알려진다는 것이네요. 그 점을 다음 절에서 살피게 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